자, 이번 영상에서는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칙 연산의 그 연산 맞아요. 그 연산자에 우리가 모르는 연산자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는 여러분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모르는 살짝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한 사칙 연산 이런 거는 산술 연산자에 해당하고요. 할당 연산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대입 연산자 있잖아요. 요거를 할당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 말 그대로 A와 B가 있으면 요거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등등 같지 않다 등등의 요거를 하는 것이고, 논리 연산자는 맞는지 틀린지 true or false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전체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연산자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 여기 사칙 연산이죠. 사칙 연산인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할당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 포함해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보시고, 비교 연산자에 보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같다 의미 있잖아요. 요거예요. 이건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뭐 해가지고 결과값이 true or false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비교 연산자는 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뭐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대입한다, 할당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는 뭐 사칙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비롯해서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보면 피연산자, P가 붙었어요.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연산의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가 피연산자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연산자죠. 여기는 대입 연산자고, 요거는 더하기에 산술 연산자고, 그렇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배웠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가로 안에 것이 제일 우선이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빼기 등 순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덧셈과 뺄셈인데요. 덧셈과 뺄셈에서 보면 이제 자료형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수 실수는 알잖아요. 정수가 뭐냐? 소수점 이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런 게 정수죠. 요런 게 정수. 근데 실수는 무엇이냐? 여기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한 자리 이상 있는 거. 0.0도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는 플로트라 하고요. 정수는 인티저에 int만 씁니다. 우리 정수 변환 했잖아요. 그 인풋 함수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정수와 정수는 누구나 아시죠? 뭐 예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쉬워요. 10 더하기 20을 하면 30이니까 정수가 나오고요. 실수하고 실수를 더하면 또 실수가 나오죠. 소수점 이하가. 그 다음에는 정수와 실수를 더했을 때 10 정수 3.14는 실수죠. 이걸 하면 13.14이기 때문에 실수형이 나온다. 이런 건데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15.0이어도 소수점 이하 0이더라도 어쨌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피연산자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를 말하잖아요. 피연산자에 이번에는 문자열을 이제 말합니다. 문자열을 해주면 문자열끼리는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 했죠. 덧셈 연산이라기보다 이제 이걸 합친다라는 의미예요. A 더하기 B를 하면 AB가 되고, H, E, L, L, O 파이썬을 다 더하면 헬로 파이썬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헬로 더하기 빈칸을 줬잖아요. 파이썬. 그래서 요거에 너무 붙으면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 살짝 한 칸을 띄워주기 위해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도 빈칸에 어쨌든 아무것도 값이 없더라도 따옴표가 붙어져 있으면 모두 다 문자예요. 문자.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자열끼리 덧셈은 이제 더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 문자열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얘는 문자지만 얘는 정수예요. 그래서 타입 에러. 더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와 여기 문자열끼리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거고요. 자, 그다음에 뺄셈. 뺄셈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알겠는데 여기에 뺄셈 문자열끼리 뺄셈은 안 돼요. 뭐만 된다고요? 덧셈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곱셈은 이제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여기 기호만 이제 곱하기 별표예요. 곱하기니까 이제 정수, 실수 뭐 어쨌든 다 곱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자열의 곱셈은 안 되죠. 문자열은 뭐만 된다고요? 무조건 덧셈만 돼요. 그거 이외에는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문자열끼리 곱셈은 안 돼요. 얘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잖아요. a 곱하기 3을 하면 a가 3개가 제곱의 개념이에요. 3제곱이 되는 개념입니다. a에다가 0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헬로 파이썬 곱하기 5를 하잖아요. 문자 열끼리의 곱셈은 안 되지만 문자 열과 양의 정수는 이제 그거를 곱한 수만큼 반복하는 거죠. 헬로 파이썬을 5번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 이렇게. 요거는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자 열끼리의 곱셈은 안 된다 그랬어요. 문자 열끼리에 하는 건 덧셈만 되고 문자 열끼리의 뺄셈, 문자 열끼리의 곱셈, 문자 열끼리의 나눗셈은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양의 정수를 곱하면 제곱의 개념으로 요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음을 곱하면 음의 정수를 곱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풋 저번에 인풋을 했잖아요. 원하는 수만큼 했으면 요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인풋을 해준 다음에 int 정수 변환을 했습니다. 5를 넣었어요. 이제 요것이 만약에 없으면 얘는 지금 문자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int 해가지고 정수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정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여기가 5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 5를 문자열의 곱셈의 양의 정수를 해주면 요거 5번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열과 양의 정수의 곱셈이 되죠. 그다음에 나눗셈은 슬래시 기호죠. 나눗셈은 슬래시 기호인데 요거를 이제 보면 나눗셈 여러분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나눗셈. 자, 나눗셈에 보면 우리 문자열끼리 나눗셈. 문자열끼리 뭐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나눗셈에서 0을 어디다 0이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에 있으면 결과는 다 어쨌든 0이 되고요. 분모에 있으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형을 실수형이 아까 있었잖아요. 실수형은 3.14처럼 이렇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는 걸 실수형이라고 하는데 그 실수형을 나눗셈에 지금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은 무조건 실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 나눗셈을 해보세요. 플로트 다 이건 실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수형이길 바란다면 이제 직접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티저로 바꿨죠. 요렇게만 하면 실수가 돼요. 실수인데
요거를 정수 변환한 거예요. 지금 정수 변환을 했기 때문에 요거고요. 안 그러면 모든 나눗셈은 전부 실수가 돼요. 실수. 근데 이 정수 변환을 했기 때문에 정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눗셈은 무조건 자료형은 실수이고요. 실수 다 항상 실수잖아요.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다 실수가 나오는데 얘도 3인데 실수가 있어요. 실수인데 여기서 정수 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게 무슨 형인지, 그 어떤 유형의 자료,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를 보는 거는 타입이라는 함수예요. 타입에서 여기에 그 결과값이 어떤 형이니, 너 리절트 자료 데이터의 유형이 뭐니?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와 몫을 구하는 게 특이하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기호 있잖아요. 요 기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이거 빵 부스러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퍼센트 기호이지만 우리가 아는 퍼센트 기호가 아니라 연산자에서 쓸 때는 뭘 해서 나누어진 거 있잖아요. 자, 10을 2로 나누면 2, 5, 10이죠. 10 해갖고 0이잖아요. 나머지가 요게 나머지죠. 나머지죠. 요걸 구하는 것이 요 기호라는 거죠. 10 나누기 2는 몫은 5죠. 이게 몫이죠. 몫. 예, 여러분이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요것은 이제 나누기, 그냥 나누기는 요 슬래시잖아요. 요거는 나머지 값, 요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해볼까요? 10을 여기 10을 요번에는 4로 나눠 봅시다. 4, 2, 8 해갖고 나머지가 2죠. 자, 그래서 여기 요 기호를 해주면 나머지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몫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기호는 요거 슬래시 2개예요. 2개. 자, 10을 3으로 나눕니다. 3, 3은 9죠. 9 해갖고 1인데 요번에는 몫이 요 기호이기 슬래시 2개이기 때문에 몫이 3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6을 3으로 또 나눠요. 3, 2, 6. 요게 몫이죠. 그래서 요것입니다. 알겠죠? 자, 몫을 구하는 거, 나머지를 구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구하는 것은 여기 곱하기가 하나잖아요. 이제 곱하기 기호 별표 2개를 해주시면 거듭 제곱이에요. 이건 3제곱이 되는 거죠. 2의 3승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과 동시에 이제 할당 연산자가 있는데 할당 연산자 우리 요거 대입 연산자라 그랬죠. 요것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이제 다 할당 연산자가 되는데요. 자, 요거 이게 왼쪽에 A는 10 그러면 요게 10 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10을 A에다가 넣는다, 할당한다, 대입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예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 플러스 요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건데요. 자, 뭐냐면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를 붙여서 쓴 거예요. 자기 자신 더하기를 자기 자신을 없애고요. 요 기호를 합쳐서 순서를 바꿔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 곱하기 5가 되죠. 얘는 자기 자신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기 자신의 여기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값. 자기 자신에다가 나머지. 여기는 자기 자신에다가 몫을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자기 자신에다가 여기 제곱을 거듭 제곱이죠.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합쳐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고 요거를 다 자기 자신과 더하기, 자기 자신과 빼기, 자기 자신과 곱하기, 자기 자신과 나누기, 자기 자신과 여기 나머지를 구하는 거, 자기 자신과 몫을 구하는 거,
자기 자신과 곱셈, 거듭 제곱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많이 쓰이는 건요, 보통 요것과 요것을 많이 쓰죠. 나머지는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어떤 A와 B가 있을 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결과값이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있잖아요. A와 B가 있으면 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값을 어떤 것을 넣는지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할 수가 있겠죠. A가 만약에 100이고 뭐 얘가 150이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크지 않죠? F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자, 비교 연산자 보면 요 이상,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죠. 작거나 같다 이하. 초과는 같다가 없어요. 크다, 작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아시죠? 이제 3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포함하지 않았죠? 초과, 미만. 이 초과, 미만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숫자들끼리의 비교. 숫자들끼리의 비교 연산자. 아까 똑같다라는 거. 지금 등호를 2개 붙었어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도 값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같지 않다입니다. 요것과 여기 반대죠. 같지 않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얘가 값이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같으면 false, 틀리면 true가 되겠죠. 얘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여러분 나머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요 2개를 모르겠죠. 요 2개만 이제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뭐 놀이기구 탈 때 뭐 신장이 몇 cm인가에 따라서 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120 이상인 어린이만 탑승할 수 있다. 그러면 인풋에다가 어린이마다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풋해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여기 정수 변환을 했죠. 그래서 그 키가 여기에 뭐 저장이 되겠죠. 뭐 자기 키에 따라서 저장을 만약에 120이다. 120이다. 120이 들어갔어요. 120은 120보다 크거나 같은가? 같죠? 그래서 얘는 입장할 수 있어요. true 값이 나왔기 때문에 자, 입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문자 열 길이에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데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 뭐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논리 연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 연산자에 여러분 논리학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and는 동시에 다 만족한 경우 있죠?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나오고 하나라도 false이면 모두 다 false예요. 얘는 좀 엄격하죠? 모두 다 만족을 해야만, 모두 다 t여야만 t인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씩 해보면 얘와 얘가 모두 다 t다. 그러면 t가 나오는 것이고 자, 넘 1, 2, 3에 각각 10, 20, 30을 넣었어요. 10, 20을 30을 넣었는데 여기가 10이고 30이죠? 얘가 t예요. 얘가 크기 때문에 t.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0, 얘는 30이죠? 또 얘가 크죠? 맞죠? t. t와 t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true가 나왔죠? 이번에는 12, 30보다 어때요? 크지 않죠? false야, false 일단. 하나라도 false면 false예요. 이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false이니까 false가 되겠어요. 해볼까요? 얘도 22, 30보다 크지 않죠? 얘도 false. 얘는 22, 30보다 커요.
얘는 t죠. t인데 얘가 f이기 때문에 false. 얘는 둘 다 false이니까 false. 모두 다 t여야만 t인 거, 그게 바로 and예요. 모두 다 t여야만. 하나라도 tf, ft, ff. 요 경우 모두 다 f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앞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어 연산자는 조금 더 여기 보시면 5어가 동그라미니까 동글동글하다. 조금 뭐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또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t가 어쨌든 하나 100개 중에 하나 나머지 99가 다 f더라도 하나만 t가 있으면 t가 되는 거예요. 되게 그쵸. 그래서 되게 뭐 관대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똑같이 10, 20, 30을 넣어요. 10하고 30은 얘가 크죠. t 당연히 t죠. 20 tt. 그 다음에 얘가 f죠. 얘가 뭐예요? t죠. 그래서 하나가 t이기 때문에 t. 그죠? 얘는 f, 얘는 f, 이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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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t, 요 경우 모두 다 t. 어떤 것만? f, f인 경우만 f가 되는 거. 이게 바로 5어 연산자예요. 자, 이게 하나씩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무조건 그 결과값의 반대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가 되는 거죠. 바가 true이니까 not far를 하면 바가 tru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엔 false가 들어있어요. false, false의 반대는 뭐예요? true죠. 자, 바에 지금 베리어블 변수라는 말이고요. 10을 넣었어요. 12, 15보다 어때요? 크죠? 크니까? 아니, 크지 않죠. 작죠. 그래서 false. 근데 여기 보면 이 값에 false죠. false의 not이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true인데 이게 true죠. true의 not이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or 연산할 때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될 텐데 and 연산할 때는 모두 다 p가 true인 경우에만 true이라는 거죠. 근데 그 f는 아니요, or는 하나라도 t이기만 해도 t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건 변수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r는 이 중에 어떤 100개 중에 10,000개 중에 어쨌든 하나라도 t이면 결과값은 t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보면 될 텐데요. 그거를 일단 알고 가야 되겠죠. 조건식을 우리가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조건식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뭐 항을 하나만 할 것이냐, 2개 할 것이냐, 3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단항은 이제 not 연산자 뭐 이렇게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조건식. 요거를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조건식은 뭐 크다 작다 어떤 것과 뭐 산술 연순식을 하든 어찌 뭘 하든 간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있죠. 합격. 만약에 요런 식으로 요것도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조건식의 경우 만약에 마이 스코어가 90점 이상인 경우 요것의 결과가 true이므로 리절트는 합격이 해당된다. 마이 true 타겟 스코어가 원래 90점이 돼야 된다. 나의 목표 점수가. 그런데 내 점수를 넣는 거죠. 넣어서 이제 정수 변화를 했어요. 정수가 내 95점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 리절트 값은 합격이라는 거를 넣고요.
만약에 내 스코어가 그 목표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실험 결과 요거가 해주면 실험 결과가 합격이라는 것이 나오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뭐 반대겠죠. 미만일 경우, 미만인 경우 불합격이죠. 조건식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이제 뒤에 가서 조건문 할 때 더 자세하게 하면 될 건데, if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만약에 뭐는 어떻게 하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뭐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반대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굳이 하지 말고요. 나중에 뒤에 조건문 가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이케아 가구를 주문했잖아요. 만약에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상판이 있고 다리가 뭐 4개 있고 볼트와 뭐 너트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이 모듈이겠죠. 모듈.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는 요거는 이제 가져와서 쓸게끔 이제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랜덤을 갑자기 막 하면 어려우니까 요거까진 하지 말고 이제 연산자에 관련된 거 그것만 이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보는 연산자들이 있었죠. 얘는 여기까지는 사칙 연산을 알았어요.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몫을 구하는 거고 거듭제곱을 구하는 거고 자, 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 처음 보는 거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요거는 같다, 같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요걸 한 번씩 익혀 두시고요. 눈으로 일단 읽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와서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쭉 하고 요거에 관련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